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오브젝트를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모든 클래스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서드는 equals, toString, 해시코드 이런 메서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메서드는 사용하실 때 반드시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equals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값인지 아닌지 비교할 때 사용하는데요. 객체 간에 같다, 다르다라고 비교하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학생이라는 객체가 있었을 때 학번만 같으면 같다라고 볼 건지, 이름만 같으면 같다라고 볼 건지, 이런 기준을 정해야지만 비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오브젝트는 같은 값인지 다른 값인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메서드는 제공하고 있지만요. 그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해야 할 일입니다. 스트링 클래스의 equals 메서드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가 가진 equals를 사용했을 때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들이 다 같으면 같아요 라고 리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해시코드라는 메서드는 무엇일까요? 해시코드는 객체의 해시코드를 구하는 메서드입니다. 해시코드의 값은 되도록 객체별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시코드는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주 사용이 됩니다. 특히 자료 구조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toString 메서드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문자열로 바꾸어서 리턴하는 메서드입니다. 이런 세 가지 메서드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자 도구에서는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해당 메서드들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했고요. 자, 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스트링 타입으로 이름을 가리킬 수 있는 name이라는 필드를 하나 선언해 보고요. 학번을 가리키는 number라는 필드도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생년을 가리키는 birth year라는 필드도 하나 선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학번, 생년을 속성으로 가지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 보고요. 코드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처음 생성할 때 메인을 체크하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메인 이렇게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시면 메인 메서드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 보시고요.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스튜던트 객체의 속성에 값들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스튜던트 1의 네임은 홍길동, 스튜던트 2의 넘버는 2는 아직 없죠. 1의 넘버는 1, 2, 3, 4 학번이에요. 다시 스튜던트 1의 생년은 1995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부여된 스튜던트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스튜던트 2라는 이 객체에도 각각의 속성에다가 값들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2의 네임도 홍길동하고 똑같이 부여를 해보고요. 넘버도 그리고 스튜던트 2의 벌스 이어도 이렇게
지금 스튜던트 1과 스튜던트 2의 속성들이 정확하게 딱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둘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S1하고 S2가 같나요? 우리 둘이 두 개의 객체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수 있는 메서드가 equals라는 메서드가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equals S2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이렇게 수행하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둘이 같다면 S1과 S2는 같아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둘이 같지 않다면 S1과 S2는 같지 않아요. 이렇게 결과를 출력할 수 있을 거예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두 개가 동일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equals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S1하고 S2가 같나요? 다르나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다르다는 결과값을 얻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해시코드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S1이 가지고 있는 해시코드와 S2가 가지고 있는 해시코드를 이렇게 실행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각각 다른 값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equals라는 메서드와 해시코드라는 메서드는 오브젝트가 구현하고 있는 메서드를 그냥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equals나 해시코드라는 메서드는 사용자가 알맞게 오버라이딩해서 써야지만 돼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절하게 오버라이딩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버라이딩 하는 방법은 또 간단합니다. 우리 클래스 안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갖다가 놓으시고요. 메뉴 중에 소스라는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제너레이트 하고 나와 있는 것들은 이 도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equals나 해시코드나 이런 메서드들은 워낙 자주 사용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 이클립스라는 도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기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해시코드와 equals를 오버라이딩 할 거니까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비교할 대상이에요.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비교할 기준은 프로그래머가 정해주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속성을 비교할 건지 어떤 속성을 이용해서 해시코드 값을 구할 건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모두 다 똑같아야지만 똑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 나는 이것만 같으면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학생이니까 학번만 같다면 나는 같다고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 학번만 남겨두고요. 나머지들은 체크를 빼주시고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자동으로 해시코드라는 메서드와 equals라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해시코드를 구하는 것은 일종의 수학식입니다. 되도록 유일하지 않은 값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소수 중에 하나인 31 값과 특정 수를 몇 개 곱하여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해시코드를 구하는 방법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코드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따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equals라는 메서드를 살펴보면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들어온 오브젝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this와 obj가 같다면 참조가 같은 것을 의미하므로 무조건 같습니다. 또한 인자로 들어온 obj가 null이라면 null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이 false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get 클래스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로 클래스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객체를 반환합니다. 자기 자신의 클래스 정보와 OBJ의 클래스 정보가 같지 않을 경우에 펄스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클래스들끼리 값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OBJ를 스튜던트로 형변환한 후에 자신의 넘버와 OBJ의 넘버를 비교해서 같으면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1과 이렇게 equals와 해시 코드를 오버라이딩 한 채로 이제 다시 실행을 시켜봤더니 이번에는요. S1과 S2가 같아요 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시 코드도 두 개 같이 같은 값을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오버라이딩 되기 전에 하나만 테스트해 보자면요. 나는 이 스튜던트 객체를 출력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S1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의미 없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스튜던트 객체를 출력하고 싶어요 했을 때는 사실은 이 값이 아니라 스튜던트가 가진 속성이 무슨 값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toString이라는 메서드도 적절하게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 소스 메뉴에 보시면 generate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고요. 이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속성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전부 체크해 놓은 상태로 toString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 스튜던트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꼭 이런 속성 값이 아니라 다른 값을 나오게 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다른 문자열을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toString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실행시켜 보면 아까는 의미 없는 값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스튜던트 객체의 속성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이 부분은 사실은요. S1 그냥 출력하는 거랑 S1.toString 이렇게 출력하는 거랑 같습니다. 같은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객체를 출력하면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메서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바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패키지인 java.lang 패키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java.lang 패키지의 클래스는 임포트를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java.lang 패키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API의 패키지 영역에 보시면 java.lang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아래쪽 영역에 이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들, 클래스들 아래로 내려가시면 enum, exception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바.랭 패키지 안에는 기본형 타입을 객체로 변환시킬 때 사용하는 래퍼라는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래퍼라는 실제 클래스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8개의 기본 데이터 타입들을 각각 객체로 변환시킬 수 있는 클래스들이 존재해요. 불린, 바이트, 캐릭터 등등 8개의 기본 데이터 타입에 매핑되는 각각의 클래스들을 모두 모아서 래퍼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 이외에도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인 오브젝트도 자바.랭 패키지이고요. 문자열과 관련된 스트링,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도 모두 자바.랭 패키지입니다. 화면에 값을 출력할 때 사용했던 시스템 클래스도 자바.랭 패키지이고요. 수학과 관련된 매스 클래스도 자바.랭 패키지의 클래스입니다. 그 이외에도 스레드와 관련된 중요 클래스들이 자바.랭 패키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자바.랭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할 패키지입니다. 예제들을 살짝 살펴보면서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형 변수 i를 하나 선언하고요. 인티저 객체 이렇게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래퍼 클래스예요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int i는 기본형 타입이고요. 인티저 i2는 실제 int를 객체로 바꿔주는 래퍼 클래스 중에 하나인 인티저라는 클래스입니다. i는 기본형 타입이기 때문에 객체가 아닙니다. 참조형이 아니라는 의미죠. 만약 숫자 5를 객체형 혹은 참조형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i2처럼 선언해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사용했었어야 했는데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인티저 i3을 하나 선언해 볼게요. 이때 그냥 기본 데이터 타입 5를 넣었는데요. 전혀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 5는 원래 기본형이지만 자동으로 인티저로 형 변환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오토 박싱이라고 해요. 실제 기본 데이터 타입을 객체형으로 바꿀 때는 new integer라는 이제 요 타입 이외에 캐릭터라든가 불린이라든가 나머지들도 각각에 알맞는 래퍼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객체로 한번 감싸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바 5 버전 이후부터는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다시 설명하자면 i2처럼 작성하지 않고 i3처럼 작성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오토 박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용자는 편하게 i는 5 하고 넣었지만 실제 컴파일러는 이 부분을 new integer 5 하는 코드로 바꾸어서 동작해요. 자동으로 감싸준다고 해서 오토 박싱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 꺼내올 때도 int형 변수 i4 이렇게 하나 선언해 볼게요. 이 부분에 있는 것을 인티저 타입 i3에 들어있는 값을 int 타입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랬을 때는 반드시 이런 int value 같은 메서드를 이용해야지만 객체로 감싸져 있는 것을 한번 벗겨내고 int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바 5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int valu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아도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오토 언박싱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내부적으로 이런 이제 래퍼 클래스들을 사용해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당 메서드를 호출해서 한번 벗겨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전에는 사용자가 직접 객체 타입으로 바꿔주고 객체 타입이었던 것을 다시 기본 타입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다시 한번 벗겨내서 사용했었던 부분들을 자동으로 알아서 컴파일러가 감싸서 담아주고 다시 벗겨서 대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오토 박싱, 오토 언박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바 버전이 높아질수록 사용자가 점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자바.랭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링 클래스와 비슷한 클래스인 스트링 버퍼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클래스는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 불변 클래스입니다. 반면에 스트링 버퍼 클래스는 자기 자신이 변하는 클래스입니다. 먼저 아무 값도 가지지 않는 스트링 버퍼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링 버퍼 SB는 new 스트링 버퍼 이렇게 생성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스트링 버퍼에다가 문자열을 하나씩 추가를 해볼 텐데요. 추가하는 메서드는 append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sb.append 추가하고 싶은 문자열은 hello 또 append 이용해서 이번에는 공백 다시 append 이용해서 world 라는 문자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된 이 스트링 버퍼 객체는요.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트링 버퍼가 가진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보시면 리턴 타입이 스트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스트링 값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한번 받아볼까요? 자, toString 이 값을 스트링 변수 str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r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 아까 스트링 버퍼 객체에다가 차례로 추가했던 문자열인 hello, 공백, world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 버퍼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sb.append가 실행됐을 때 실행한 다음 반환됐던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링 버퍼 이번에는 sb라고 하나 선언을 sb2 하고 하나 생성해 볼게요. 자, 스트링 버퍼를 생성하고요. 또 다른 스트링 버퍼를 하나 선언을 해서 이번에는 이 스트링 버퍼가 가진 스트링 버퍼 2 앞서서 생성한 이 객체에다가 append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hello라는 문자를 하나 넣어 보고요. 이때 이 sb2와 sb3이 같은지 비교하는 if문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둘이 같다면 이 출력문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요. SB2 SB3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코드에서 보시면 SB2가 가지고 있는 append 메서드를 이용해서 SB2에다가 hello라는 문자열을 추가했고요. 이때 이 append 메서드는 자기 자신 this가 반환이 돼요. 자기 자신 this가 반환이 됐고 이 반환한 것을 SB3라는 변수로 받아낸 거죠. 그랬기 때문에 SB2와 SB3는 같은 거예요. 둘이 같이 자기 자신을 반환하는 것을 SB3가 받았기 때문에 둘이 같다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리턴하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자기 자신의 값을 바꿔나가는 방식을 메서드 체이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스트링 버퍼 클래스는 이런 메서드 체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바에서 이런 방법들은 자주 사용되는 문법 형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메서드 체인을 이용해서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스트링 str2는 new 스트링 버퍼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생성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스트링 버퍼 자체가 스트링 버퍼 객체이기 때문에 점 해주시면 스트링 버퍼가 가진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append 메서드 이용해서 문자열을 붙여줄 수 있죠. 이때도 이 메서드가 다 실행되면 또다시 스트링 버퍼가 리턴되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결과는 또 스트링 버퍼거든요. 또다시 여기에다가 점 붙이면 스트링 버퍼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또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용해 볼까요? 자, 공백. 얘도 마찬가지 이 메서드가 수행되면 또 스트링 버퍼를 리턴할 거기 때문에 다시 점 해보시면 스트링 버퍼가 가진 메서드를 또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toString이라는 또 스트링 버퍼가 가진 메서드를 호출해 주면 결과로 스트링 값이 리턴이 됐을 거니까 이 모든 것을 수행한 결과가 str2에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니까 str2에 이때 각각 붙여준 문자열이 잘 스트링 값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우리 맨 처음에 쭉 여러 줄에 걸쳐서 작성했었던 5줄 정도 됐었죠. 이렇게 작성했었던 것을 한 줄로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코드예요. 그래서 스트링 버퍼는 append 메서드 이외에도 길이를 구한다거나 자른다거나 뭐 등등 하는 다양한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면 스트링 클래스가 가진 단점들을 극복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스트링 버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클래스는 문자열을 다룰 때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스트링 클래스는 불변 클래스라고 앞서 설명했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링 str1은 hello world 이렇게 하나 선언해 보고요. 다시 스트링 str2는 이 아까 hello world로 선언한 str1. substring 이렇게 해보죠. 5 다섯 번째부터 잘라서 str2가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각각 str1과 str2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 보시면 기존의 str1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브스트링 메서드는 다섯 번째부터 문자열을 잘라서 새로운 문자열을 반환하는 메서드죠. str1 자체는 전혀 변화하지 않습니다.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할 때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 코드를 사용할 때인데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어떤 코드를 사용하냐면 str3을 사용하는데 str1에다가 str2를 더해주세요. 문자열과 문자열은 플러스로 결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str3을 출력을 해보면요. 이렇게 실행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코드 같아요. 그죠? 이제 이 코드는 str1과 str2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 연결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문자열하고 문자열을 더하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string str4 해보죠. 자, 우리는 플러스 연산자를 수행했지만 내부적으로 자바는 이 플러스 연산자가 수행될 때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고, 이 스트링 버퍼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인 append를 이용해서 str1을 하나 붙여주고요. 또 다시 append를 이용해서 str2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지금 toString, 스트링으로 리턴하는 이런 메서드를 수행해서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str4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자, 실행해보면 결과는 같을 텐데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는 코드가 실제는 스트링 버퍼라는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append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이 누적되고, 그 누적된 문자열을 toString 메서드로 다시 스트링 객체로 변환을 해서 리턴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말해서 문자열을 플러스로 붙이게 되면 항상 스트링 버퍼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는 것을 반복문 안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string str5를 하나 선언했고요. 반복문을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str5에다가 str5 플러스 별표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런 문장을 수행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str5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쭉 이렇게 나올 텐데, 별표가 지금 100개 붙어서 나올 텐데요. 실제 이 반복문 안에서 문자가 더해질 때마다 100번 동안 내부적으로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돌 때마다 스트링 버퍼 객체는 한 번씩 만들어내요. 자바 언어는 뉴 연산자가 많이 사용될수록 프로그램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코드는 좋지 않은 코드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이렇게 빈번하게 스트링에 플러스 연산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를 직접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해서 위와 같은 코드를 만들어낼 때 직접 스트링을 연산하게 하지 말고요. 스트링 버퍼의 append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이렇게 다 수행이 끝났다면 스트링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이 스트링 버퍼가 갖고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스트링으로 리턴 받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출력해서 사용하게 되면 실행 결과는 똑같지만 훨씬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자열을 반복문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성능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스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 클래스는 이름 그대로 수학 계산을 위한 클래스입니다. 코사인, 사인, 탄젠트, 절대값, 랜덤값 등을 구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매스 클래스는 생성자 자체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지만 모든 메서드와 속성이 스태틱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max라는 메서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하실 때 스태틱한 메서드는 클래스 이름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메서드가 max라는 메서드니까 max 써주시면 되는데, 두 값 중에 더 큰 값을 구할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인자로 넣어주실 수 있는 타입은 더블, 플롯, 인트, 롱 여러 가지 타입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두 가지 값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요. 이 중에 실제 값을 받아서 value 1에다가 적용해 보고요. value 1을 출력을 해보면 5와 30 중 큰 값인 30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번에는 작은 값을 구해내는 메서드를 한번 수행을 해볼 텐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마찬가지 클래스 이름점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메서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자들도 각각 타입별로 존재하고 있죠. 자, 두 개의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값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넣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결과값을 받아내보고 해당 변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번에는 두 값 중 작은 값인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은 절대값을 구할 수 있는 메서드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테스트 하시고
음수로 10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로 받아서 출력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메서드 자체가 값을 리턴할 거니까 해당 값을 바로 출력하는 걸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면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이 출력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이 메서드 중에 랜덤한 값을 구해주는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메서드의 이름은 랜덤이라는 메서드인데요. 자, 한번 테스트해 보자면 사용하는 방법은 마찬가지 클래스 이름.랜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랜덤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했을 때 리턴하는 값이 더블 타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랜덤이라는 메서드는 0 이상 1.0 미만의 랜덤한 실수값을 구해줍니다. 자, 실행을 해보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0부터 1.0 미만의 랜덤한 값을 구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랜덤한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각각 다른 값을 구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곱근을 구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자, 메서드는 sqrt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25의 제곱근을 구해서 출력하도록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제곱근의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매스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메서드를 이용해서 수학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클래스 점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입니다. 수업 시간에 전부 실행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하나씩 실행을 해보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매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